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7배 이상 위력의 수소폭탄 핵실험을 한 뒤 북한 핵이 세계의 공통 이슈가 됐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아침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은 중국과 미국, 한국을 모두 최고 긴장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한국에 비난하는 트윗을 한 뒤 모든 나라가 북한과 무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트윗에 당혹해하고 미국에서는 그 트윗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미국인과 동맹국을 안심시키려는 뜻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강화가 필요한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지 수순을 밟는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또한 비난받는 조치입니다. 북한 핵에 대해 핵심 의문은 지금 전쟁 위협이 있는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어떤 태도와 대응을 하느냐가 관심이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엇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자신이 미국인인 줄 알고 미국에서 살아온 젊은이들을 보호해온 다카 프로그램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비난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폐지한다고 발표하면 곧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거듭 주장합니다.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노동절에 듣고 논쟁할 만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주말에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노동절 연휴였기 때문에 뉴스와 멀리 떨어져서 계셨던 분들은 오늘 아침에 북한이 무슨 실험을 했다는데 지금까지 해왔었던 똑같은 실험인가 보다, 탄도미사일 실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핵실험은 6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진도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 진도는 인공 지진의 진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수소폭탄,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수소폭탄 실험이었고, 그로 인한 진동이 한국에서는 5점 몇, 중국과 미국에서는 6.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7배 이상 10배까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형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되면은 소형화를 완전하게 끝마치는 것도 시간 문제이지 결국은 북한을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기술적으로는요.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었던 때가 지난해인데 지난해의 그 강도보다 이번에는 수소폭탄이기 때문에 5배 내지 6배 강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북한에선 당연히 했다고 하고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때가 중국이 브릭스 정상회의 오프닝 세레모니를 다 한 때였습니다.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과 경제 여러 가지 협력하고 하는 그런 회의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그 날짜에 맞춘 것이라고 미국의 노동절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이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으면 이 정도면 안 되겠다. 북한과 대화를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크리스토퍼 힐 전 대북 특사였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자주 방문도 했었고 미국에 이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함께 일을 했었던 경험에 따른 판단은 얼마나 중요해요. 크리스토퍼 힐이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 중국에 아웃소싱을 줬다는 거죠. 이 부분, 이 표현은 크리스토퍼 힐 그 전 그 대북 특사가 아틀란틱 그쪽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도 주말에 그 오피니언을 실었는데 그대로 중국에 뭐 좀 해라 하고 계속 그 아웃소싱만을 줬는데 이제는 아웃소싱을 줄 때가 아니고 중국도 함께 그 참여를 하게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원 인준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코리안 아메리칸 빅터 차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가 지금 주한 미 대사로 내정돼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었었던 그 빅터 차 교수입니다. 크리스토퍼 힐과는 좀 다른 성향이죠. 그런데 빅터 차 교수도 얼마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에서 이제는 중국을 이 북한 핵 문제의 한복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함께 일해야지 된다 하고 이것은 이제 서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크리스토퍼 힐 전 그 대북 특사가 오늘 아침 그 NPR 방송의 앵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중국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가는데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북한을 지금 그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미국이 중국이 할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좀 적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중국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요. 트럼프 대통령 주말에 굉장히 바빴잖아요. 루이지아나 그 텍사스 그 허리케인 그 하비가 지나간 곳도 다시 가서 지난번에 사람들에게 야단 맞았던 것을 이제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 흑인 아이도 그 안아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직후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됐고 북한이 그 중국을 당혹스럽게 하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거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내가 그동안 계속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그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로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이 별로 좋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is think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표현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비난도 있고 이게 뭐지? 이런 때에 최고의 그 동맹국끼리 협조는 하지 못할 망정 뭔가 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뭐 전화를 했어요. 그 북한이 그 6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도 했고 한 뒤에도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대로라면 오늘 통화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제가 아직 그 한국 뉴스를 그 모니터링을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했었어야지 되는 시간이거든요. 로스앤젤레스가 아침 9시 8분인데 예정은 한국 시간으로 뭐 밤 10시 48분인가 11시 45분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통화를 하기 전에 굉장히 그 비난을 한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한국에 말한 것처럼 한국도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라고 표현했군요. 유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같다. 그들은 단지 하나만 이해한다. 이것도 도대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게싱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게싱하게 만들기를. 그들이 노스 코리아인지 사우스 코리아인지 단지 하나만이라는 것이 only one thing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미국 언론은 그들은 노스 코리아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단지 하나만이라는 것은 이 군사 위협만을 이해한다. 그 평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한국은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겪은 나라이고 다시는 그런 전쟁을 겪기를 원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푼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또 그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과 대부분의 그 상식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균형이 있다고 세계가 인정하는 언론에서는 이것이 트럼프의 트윗과는 달리 굉장히 그 정석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 같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게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고 이제 그 주변 그 관계자들에게 시켰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비난을 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다시 그 전화 통화를 이미 했거나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그 봐야 되겠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왜 대통령이 지금 이 마당에 한국을 비난을 했는가? 한국을 비난한 것을 뉴욕타임스는 아예 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전화를 했잖아요.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서 한국의 어떤 그 미사일 능력을 사정거리라든가 그 탄두의 중량 같은 것을 높이는 그런 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전화 통화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 편하게 말하자면 고분고분하지 않았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가지 미국과 지금 협조하고 있지 않느냐, 강한 군사훈련도 하고 있고 등등. 그러나 문제는 근본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야지 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전쟁을 겪었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를 원치 않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빠서 이제 그 트위터에 내가 말했잖아요. I told you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김정은을 비난을 하고 싶은데 김정은을 직접 비난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김정은과 기꺼이 대화를 하겠다고 했고 김정은을 뭐 어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존중한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I told you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사실은 아닌 거죠. 본인은 뭐 이런 옵션 저런 옵션을 다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그 전문가들 일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트윗 그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트윗 이런 것이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파트너에게 그 올바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처사다라고 많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 상황에 그렇게 비난하는 듯한 트윗을 하는 것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본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파워와 지금까지 그 한국전 이후 뭐 한국전 전부터 미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메가더 장군이 그 사령관으로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리고 한국전이 와서 메가더가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부터의 그 미국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표현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과 같은 이런 그 트윗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사람들이 유지하고 싶어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토크쇼가 어젯밤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 그 국가안보국장을 지냈고 CIA 국장도 지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주당과 그 공화당에서 다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클린턴 부시 때에는 전 국가안보국장을 지냈고 부시 오바마 때는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 헤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윗하는 것 조심해라. 그리고 한미 FTA에서 그것을 그 수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폐기한다고 하는 것. 지금은 그것도 대단한 실수가 될 것이다. 단합이 필요한 때다.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뉴욕타임스는 북한을 직접 때릴 수 없으니까 서울을 그 타겟으로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그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we will see. 뭐 두고 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 게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할 것이 무엇인가, 김정은이 원하는 것, 할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게싱도 지금 시작이 됐고요.
또 그 좀 상식이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오래 그 알고 연구를 해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그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강성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존 볼튼 전 그 유엔 대사 부시 대통령 아래 이런 사람은 북한 정권을 끝내기 위한 외교 옵션은 단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한반도를 통일하는 건데 그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그 흡수하는 통일이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든 우리가 알 게 뭐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고요. 브레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 이미 오늘 이전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뭐 맥메스터 정도 뭐 국가 안보에 관한 사람들과 함께 그 백악관에서 토론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대통령에게 브리핑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백악관 그 로즈가든에 나와서 미국은 모든 그 군사 옵션 같은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이 그 생각하고 있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그 군사적인 대가를 치를 것을 예상을 해야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We had a small group national security meeting today with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about the latest provo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many military options, and the President wanted to be briefed on each one of them. 많은 군사 옵션이 있고 대통령이 그 모든 그 군사 옵션을 각각 하나씩 브리핑하기를 원해서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From any attack, and our commitments among the allies are ironclad. An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its territories, including Guam. 미국은 괌을 포함한 미국 영토에 대한 위협, 또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이런 모든 옵션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Kim Jong-un should take heed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s unified voice. 결국은 유엔 말을 들어라. 김정은은 유엔에서 이 만장일치로 그 정한 것, 더 이상 그런 것을 개발하지도 말고 뭐 테스트도 하지 말아라. 유엔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고 오늘 그 유엔에서 지금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김정은이 결국은 전쟁을 구걸한다고 begging for wa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We must now adopt the strongest possible measures. Kim Jong-un's action cannot be seen as defensive. He wants to be acknowledged as a nuclear power. But being a nuclear power is not about using those terrible weapons to threaten others. Nuclear powers understand their responsibilities. Kim Jong-un shows no such understanding. His abusive use of missiles and his nuclear threats show that he is begging for war. He is begging for war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전에는 enough is enough라고도 얘기를 했고 보통 그 핵무기라는 것은 방어를 위한 전쟁 억제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죠. 또 미국은 뭐 수소폭탄은 아니지만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하고 나서 얼마나 나중에 그 많은 그 반성을 그 했었는지 인명 같은 피해 때문에요. 그래서 핵이라는 것은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김정은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 핵을 어뷰즈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그 벌고 있다. 그야말로 매를 벌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엔에서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한 것을 한다고 하지만 유엔이 다 해왔습니다. 그 강한 것이라는 것이 별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도 있고 실제로 오일 같은 경우도 이미 그 북한이 그 4월부터 오일 비축을 해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오일 수출을 북한에 하지 않아도 당분간 별 지장이 없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럼 도대체 김정은의 마음은 무엇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핵무기라는 게 전쟁 억제용인데 그런데 그 핵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상당히 다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안심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김정은도 안심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싫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뭐 들어두셔야지 되는 얘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여러 가지 그 기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도 그 사정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곧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럴 때는 좀 그 멀리서 그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이나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이나 지금 당장 아니면 곧 그 북한의 핵무기 사정거리 안에 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가. 영국 신문 가디언이 오늘 사설에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최악은 핵전쟁, 차악은 재래전. 북한이 분명히 나쁜 정권이고 북한의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이지만 외교 정책에서의 그 장기 목표라는 것은 그 장기 목표가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 북한 독재요. 가능한 한 기다릴 수 있는 데까지 기다리는 것. 군사 옵션은 그 현대 지금 사회에서 더 이상 좋은 옵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다시 군사력을 쓴다는 것은 1995년부터 수십 년 동안 한반도에서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좀 공허하기도 하고 심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으로 영국의 가디언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희망은 참 이런 것을 최상의 희망으로 가져야 되나요? 그런데 또 한국은 그 사우스 코리아는 오랜 동안 이렇게 살아왔죠. 다만 이번에 6차 핵실험이 수소 폭발 실험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최상의 희망은 미국 대통령의 그 트윗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엄포 그리고 북한이 자주 하는 그런 그 도발 이런 것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청와대에서 레드라인을 건넌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국에서 그 보수의 많은 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신문 가디언은 아직은 레드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희망의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전 대북 특사도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쟁으로 치닫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외교력 같은 거, 중국도 지금 그 비핵화를 굉장히 원하고 한반도 주변에서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그 맘만 먹으면 6개월 안에 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고 한국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일본보다 조금 늦다 하더라도 뭐 1, 2년 안에 맘 먹으면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중국이 원하겠는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은 전통적인 이 동맹국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을 주는 게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의 좀 전에 들어보신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함께 위험하디 위험한 다국적인 전쟁선에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이것을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에서 풀어야지 된다. 아주 그 정석인 얘기죠. 물론 전쟁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서울에 아무도 살고 계시지 않는지 친인척이 살고 계시지 않는지 서울의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누구 하는 사람이라도 숨질 수 있다면 그 전쟁은 피해봐야지 되는 게 뭐 당이라든가 어떤 그 성향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뉴욕타임스도 이제 물음표를 달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끝내지 않으면 대화할 뜻이 없다는 것을 계속 그 발표해 왔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때 그 패밀리 비즈니스는 지금 방어용이다.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그 우리 침공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좀 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분명한 것은 이제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은 뭐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 전에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존 그 울프스타 씨가 얘기하기를 김정은이 아침에 뭘 먹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김정은의 진짜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스티브 배넌 쫓겨난 백악관 수석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그 미군 철수도 원했고요. 미군 철수하고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미군 철수한 뒤에 남한을 침공하는 것 무력적으로 아니 그렇게 약한데 경제력이 뭐 20분의 1도 안 되면서 남한에 어떻게 침공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 6.25 때는 뭐 강해서 침공했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과거의 대통령 시절과는 달라져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와 서울 사이에 선택을 해야지 된다면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서는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양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제 뭐 김정은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여기에 대한 아주 완전한 해답은 못 내면서 진지하게 이제는 받아들여야지 된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것은 뭐 뉴욕타임즈의 성향으로는 이것은 기사였지 사설이 아니었긴 합니다만은 대화를 얘기하는 거지 전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NPR 방송도 계속 그 보도하기를 어차피 북한 핵무기를 다 찾아내서 파괴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1960년대부터 핵무기 갖기를 열망해왔고 지금 수소폭탄까지 갖게 됐다고 하니까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요. 그런데 다 찾아서 동시에 파괴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것을 공격을 했을 때 어떠한 대응을 맞을 거잖아요. 핵을 가진 그런 것을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과연 김정은이 이 핵무기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데 김정은은 정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할지도 또 모르고 뭐 이러니까는 조심스럽게 그 군사력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BBC 방송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그 자치권을 확보를 하고 국가적인 자부심도 있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독선적이고 친인척도 그 처형할 정도로 잔혹하지만 김정은은 굉장히 합리적인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행동은 액션은 계산된 모험을 선택해왔고 아버지보다도 더 강한 그 리스크 테이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직접 얼굴을 들이밀고 코를 들이밀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는 인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한 이 기질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까가 굉장히 그 걱정스러운데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그 이후 군사적인 대응을 했을 때 그 뒤를 아니까 군사 대응에 뭐 앞으로는 국방장관이니까 당연히 모든 군사 옵션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제임스 마티스가 뭐 미국과 북한과 전쟁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4월 이후에 5.1 비축도 해놔서 별로 이제 또 다른 제재를 만든다는 것이 상징에 그칠 수도 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합리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워싱턴의 이해 때문에 서울을 그 희생시키지 않으려면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우방이지만 이제까지의 선진국들은 항상 우방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뭐 계속 우리 지키기로 조약이 있으니까 전쟁에 참전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걱정스럽고 게다 대고 뭐 지금 뭐 FTA도 폐기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무역 거래를 중지시키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일방적인 제재는 시행하기 힘들잖아요. 또 실행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효과를 내기까지 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결국은 그 외교와 대화로 현 상태의 위험한 그 김을 빼는 게 좋다. 앞으로 그 몇 주일 내지는 몇 개월 걸리면서 제재하고 그 별로 효과 없는 것도 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벼랑 끝 아직 벼랑 끝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영국의 그 가디언도 레드라인까지 가고 나서 이제 일단 대화를 하겠죠. 대화하기 전에 그 현대 사회에서 전쟁부터 하겠어요. 어떤 때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전해드려야지 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야지만 되고 그렇게 하도록 더 나가고 싶어도 그것을 억제하고 하려는 것이 저같이 뉴스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것보다 이런 의견이 더 많네. 그리고 이럴 것 같으네. 하는 것을 조금 전해드려야지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것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북한의 핵 사정권 안에 드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전쟁 위협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자꾸만 알고 김정은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더 좀 쿨하고 컴하고 이런 것을 기대해 주는 것이 이제 더 좋은 아웃풋을 내는데 힘이 되리라고 텔레파시라면 텔레파시가 될 수도 있고 기라면 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는 정말로 예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기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그런 행정명령 비슷한 지시가 내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꼭 미국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볼 문제죠. 생각이 되는 문제죠.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주공화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나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 미국에 부모 따라 와서 본인이 서류미 비자인 줄도 모르고 미국이 집인 줄 알고 미국이 내 나라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가 서류미비자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서류미비자예요. 해서 2012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들에게 운전면허증도 주고 그리고 일도 할 수 있게 하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다 그런 것을 카드를 갱신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것을 끝낸다는 겁니다. 단 6개월 유예 기간을 둬서. 그러자 지금 공화당에서도 오린 해치 유타주의 상원 의원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이 이거는 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나라는 없지 하면서 계속 반대를 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선거 캠페인에서 멕시코에 벽을 쌓겠다고 했고 다카 프로그램을 끝내겠다고 한 이런 선거 공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끝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가 봅니다. 이것도 발표해봐야지 알지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금요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에게 We love the dreamers. 이 어린 아이들을 드리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일단 결정은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참 묘한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사실은 뭘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 받아주겠다 하는 나라도 있겠죠. 특히 이제 캐나다처럼 요즘 온정적인 나라는 그런데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여기가 내 나라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어디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폐지해야지 된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왜 법적으로 틀리다고 지금의 법무장관이 주장하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얼마나 오랜 동안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민주당 대통령 때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이었던 더군다나 이제 텍사스 출신이기 때문에 이민자가 많은 곳 그곳에서 주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대통령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은 그가 블랙이라고 무조건 미워했었던 공화당 정치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흑인 오바마가 미워서 백인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니까 여론이 그 다카를 3분의 2 이상이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통과가 되려고 하다가 상원에서 60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 당시에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다카 프로그램을 없앤다고 하니까 공화당의 지도부에서도 그거는 안 되지. 그럼 우리 미국의 얼굴이 뭐가 되느냐. 미국을 사람으로 치자면 인간으로도 안 볼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이 아마 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과 의견을 같이 해서 이 프로그램을 없애는 걸로 현재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성명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에서 아주 평온한 시기와 그런 이슈가 있죠. 특별한 이슈와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가치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오죽하면 공화당 지도부에서 이러고도 나라냐. 어린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지금은 일해서 세금 내고 이 나라인 줄 알고 사는데 말도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명을 발표할 것 같고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쫓아내는 거죠. 사실은 돈 한 푼 없이 달랑 옷 입은 채로 넌 나가 하고 쫓아내는 거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카를 폐지하는 것에. 그래서 미국 어린이들 죄 없는 어린이들에게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이 다카가 왜 지켜져야지 되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내일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은 주식시장 오늘 노동절이기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한국도 내려갔어요. 이번에 반응했어요. 1% 이상 내려갔잖아요. 니케이도 거의 1%, 유럽도 내려갔고, 안전하다 싶어서 옌, 골드, 채권에 사람들 모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무력 경쟁이 3차 대전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미 시작됐다 하면서 중국, 러시아 또 컴퓨터 과학에 힘이 있는 강한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경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3차 대전은 다른 나라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인공지능, one of the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이제 거부하고 사람과 전쟁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인공지능 무력 경쟁을 막는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노동절 관련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의 사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은 오늘이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워싱턴 이그제미너 굉장히 보수적이죠. 노동절, 자유, 사회주의 잔해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지금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들이 굉장히 좀 진보적이잖아요. 사회주의가 미국에 좋은 거다라고 계속 설파를 하고 있고 2016년 미국의 30세 미만은 55%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본주의로 이미 취할 수 있는 것은 했고 임금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는 지금까지의 민주적인 이런 경제가 사회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전에는 불가능하게 했던 모두 부자가 되거나 중산층이 된 건 아니지만 현실성으로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중산층이 많다는 얘기도 하면서 보통 사람이 매년 전에는 왕이나 귀족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혁신 때문이다. 또 이제 끊임없는 연예, 오락 이런 것들도 근로자들이 할 수가 있게 됐고 소통도 하고 약이 병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제트 엔진이 뉴욕에서 LA까지 적절한 금액의 사람들을 이동시켜주고 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금방 해결을 해주고 노벨상 수상자가 미국에 353명이나 되고 군대도 강하고 엔터테인먼트 발달하고
또 그 정부로부터 개입해서 자유를 그 추구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제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서 지금의 그 정치 시스템의 유산이다라는 건데 이게 그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근로자를 굉장히 그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을 봐라 얼마나 비참하고 곤궁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패했는가 베네수엘라 구소련 모태동 등등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나라를 그 볼 게 아니라 이 쿠바나 노스코리아가 모델이 아니다. 미국은 미국이 모델이다. 여러 가지 그 불완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사회가 다 문제가 있고 그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어불성설이다라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사설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또 지적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더 잘 되려면 지금까지의 시스템에서 잘못된 것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던 고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